최용규의 십장생 영어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첫 방송 168kg의 초고도 비만의 몸무게를 공개했던 김수영 씨.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5주 만인 지난 3월에는 총 36kg을 감량해서 한껏 날렵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드디어 뭔가 좀 몸을 좀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뭐 인어를 위하여 이렇게 몸을 갈고 닦아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어떻게 뭐 2주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막 운동을 이렇게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로 대부분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지금 이렇게 이 전자칠판의 배경으로 보이는 이곳인데, 자, 주로 이곳에 운동을 하러 가면 이곳에 그렇게 많은 또 엉터리 영어들이 넘쳐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십장생 영어가 자랑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들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틀린 영어들을 찾아다가, 콩글리시를 찾아다가 한번 고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야, 너 운동하냐? 그럼 운동하지. 뭐 하는데? 나 요즘 헬스해 라는 얘기인데, health라는 단어는 실은 정확하게 하면 그냥 건강이라는 뜻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를 해라고 얘기하면 발음도 틀리고요. 그죠? 우리가 health라고 얘기하면 th 사운드가 들어가서 health라고 돼야 되는데, 저렇게 발음하지 않고 health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좀 뭐 과한 장난 같긴 하지만 지옥이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는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 거예요? 보통 헬스 이러면 목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얘는 영어로 올바른 표현이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웨이트가 이제 무게, 역기 이런 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헬스클럽에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지옥의 클럽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겠네요. 물론 조금 과장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럼 우리가 흔히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y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위 gymnasium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쓰는 건데, 그 원단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gym이라고 쓴다. gym이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체육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셔도 좋고,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은데, 왠지 이렇게 쓰면 좀 더 클럽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러 다녀요, 체육관에 가요라고 얘기할 때는 gym이라는 표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또 이제 많이 하죠, 그죠? 막 이런 거 이제 하는 이 기계는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달리기 연습을 하는 실내에서 그런 기계가 안 되고, 이 자칫 잘못하면 달리고 있는 기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러닝머신이라는 말의 올바른 영어 표현은 뭘까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treadmill이라고 합니다. tread라는 게 이렇게 걷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ill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mil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커피 이렇게 가는 거 커피 mill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풍차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이 돌리는 windmill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걸어서 돌리는 기계인 treadmill이라고 그럽니다. 자, 또 가끔씩 우리가 또 헬스클럽에 가면 또 이렇게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은 얘도 뭐 당연히 이렇게 올바른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용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exercise bike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자, 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른들에게서 물려받은 또 아름다운 콩글리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뭘 입고 하죠? 그렇죠. 추리닝. 이 추리닝이라는 걸 입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얘는 영어로 뭘까요? 얘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sweatshirts가 위에 입는 옷입니다. 자, 얘는 단어를 띄워 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sweatshirts가 우리가 얘기하는 추리닝 상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weatpants라고 부르면 얘는 추리닝 하의가 되겠습니다. 아래를 이렇게 한 벌이잖아요. 운동복이니까 얘는 sweatsuit라고 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바지는 양쪽이니까 S 붙이는 거 빼먹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아주 잘못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표현들을 미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럼 최용규의 십장생 영어의 또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이런 말은 영어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운동과 관련된 표현을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운동할 때 이것 때문에 주로 하잖아요. 그죠? 저게 이게 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막 이렇게 양치하다가 뭐 치아 거품이 배에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트레이닝을 입고 헬스클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뱃살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머핀 탑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지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살이 어때요? 꼭 마치 꼭 머핀 윗부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바지 위로 이렇게 뿔룩하고 옆으로 튀어나온 살을 머핀 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머핀 탑은 다르게 love hand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예전에 우리 그 사람들도 보면 배를 보고 이렇게 인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나 이 주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살을 베둘레헴이야 뭐 이런 말을 사람들이 쓰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 미국인들은 이 옆에 쭉 나와 있는 이 살들을 love handle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옆에 이 바지 위로 올라온 이 옆구리 살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뱃살은 또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야, 우리도 똑같이 쓰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그러죠? 술배. 영어도 beer belly라고 부르네요. 그리고요, pot belly라고 하면 정말 팥처럼 볼록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어서 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똥배. 그래서 beer belly, pot belly라고 하면 이게 술배, 똥배 이런 말이 딱 되는 겁니다. 뭐 점잖게 하자면 뭐 우배, 아랫배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술배, 똥배 딱입니다. 머핀탑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표현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한번 집어넣어서 you have beer belly and pot belly 이러면 you have a beer belly and pot belly. 야, 너 술배, 똥배 다 나왔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I think 내 생각에 you should go on a diet라는 표현을 쓰면 자, 요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o on a diet라는 표현도 챙겨 두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be를 써서 I am on a diet 이렇게 하면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현들 재밌으니까 머리 쏙쏙 들어오십니까? 딱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말에 go on a diet, be on a diet라는 표현도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맨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보지만 살을 빼려고 해보지만 늘 그렇듯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이 오래 가지 않아 지속되지 않아 라는 뭐 does not last 같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조금 재미가 없겠죠. 자, 요건 근데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보는 방법이 stick to nothing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습니다. stick to라는 말이 딱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고 유지하고 고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tick to nothing 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끈덕지게 딱 붙어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어서 You keep on gaining weight라고 하면 야, 너 계속 살이 찌는데 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gain weight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살이 찌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자, 그러면 살이 빠지는 정말 바라는 그 일은요. gain 대신에 lose를 써서 lose weight라는 말을 사용하면 얘가 살이 빠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ou keep on gaining weight라고 하게 되면 너 계속 살이 찌잖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you stick to nothing, 너 작심삼일이구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구나 이런 말을 붙여서 말하면 아주 근사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뭐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몸매를 유지하다라는 말을 만들 때 영어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be in shape이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 돼요. 이럴 때 shape이라는 말이 이제 모양, 형체 이런 말이 되니까 몸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자, 각각 여기에는 be in shape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넣어서 쓰셔도 좋고 비동사를 살짝 바꿔서 예를 들어서 stay 같은 말을 쓰면 몸매를 또는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이런 말로 동사를 바꿔가면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배우셨습니다. 그죠? I go to the gym 이라고 하면 everyday 내가 매일매일 체육관에 가지. to stay in shape 이라고 하면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이 몸을 유지하려고 라는 말입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말에도 몸을 유지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건강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몸의 형태, 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shape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 think she is in perfect shape이라고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형용사를 나는 딱 집어넣어서 야, 나는 내 생각에 그 여자 몸매 완벽해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shape이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be in shape이라고 해서
몸매를 유지하다,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표현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뱃살. 이게 제일 재밌었습니까? 자, 쏙 빼셔야겠죠. 그죠? 이번 기회에 이제 gym에 가셔서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걸로, 그래서 트레드밀도 타시고, 그다음에 엑서사이즈 바이크도 타시고, 그 다음에 스웨트수트 입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요거 좀 빼셔야겠죠. 첫 번째, 옆구리살 뭐라고 한다고요? 머핀 텁 있었고요. 두 번째, 러브 핸들 있었고요. 야, 그 다음에 술빼 똥빼는 쉬웠죠. 비어 벨리, 팝 벨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얘는 뭘 하나 끈덕지기 오래하지 못해 라는 말로 뭘 이용하면 stick to nothing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근사한 말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이 찌다, gain weight, 살이 빠지다, lose weight 이런 말 쓴 다음에 you stick to nothing 이러면 아주 근사한 한 묶음의 말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몸매를 유지하는 거요. be in shape, stay in shape 이렇게 앞에 동사를 바꿔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요 be in shape 사이에 형용사를 넣어서 원하는 표현 만드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to stay in shape 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be in perfect shape 같은 형태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우리 십장생 영어가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준비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조금 미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못하기도 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모습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즐거운 영어 공부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